안녕하세요. 저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수업원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맨날 제 발표 차례가 되면은 시간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는 말 좀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그리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지식재산단체 총연합회 그리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IP 창작자와 플랫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뜻을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조금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좀 경쟁력이 있게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 협력 관계에 있어서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먼저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거나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이라서 예시로 드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이미 인지하고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그래도 누군가는 좀 객관적이거나 좀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좀 발언을 해주고 상기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책임감에서 일단 자리에 섰습니다. IP 거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오타가 났네요. 5종류인데 4번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5가지 정도로 제가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작권 양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계약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예시로 들었습니다. 저작권 양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매절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가 플랫폼에 대해서 혹은 그 계약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기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일단은 경우에 따라서 존재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을 시켜봤고요. 라이선스 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저작권이라는 거는 창작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겠죠.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계약 상대에게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소유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동소유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IP에 대한 기여도라는 것들이 단순히 창작자에게만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하는 그 상대 대상도 이 어떤 IP에 대한 여러 가지 큰 기여를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공동소유권 계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OSMU입니다. 그래서 그 원소스로서의 어떤 그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사실 다양한 그 컨텐츠 분야라든지 다른 기술 분야 혹은 상품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웹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확장의 대상 혹은 확장의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사례에 맞는 적절한 OS, MU에 대한 이제 그 방식들이 적용된 계약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나 발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문체부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명시되고 정리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사실 늘어나는 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웹툰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케이스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급 및 유통 계약이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가장 단순하게 창작자가 제공한 IP에 대해서 그 IP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서포트하면서 작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계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험의 부족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지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도적인, 이게 제일 좋지 않은 거겠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상태에서 본인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뭐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케이스가 가장 줄어들어야 하고 또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권리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가 될 때 혹은 가이드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사용에 대한 범위와 권리 행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해외 배포에 대한 부분들, 국내에서의 어떤 거래와는 조금 더 다른 조건이나 어떤 환경 자체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본 IP가 사용되는 케이스 이외에 2차 사업으로서의 확장된 케이스에서는 사실 그 계약 당사자들은 2차 확장에 대한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인지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항들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고 가능하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 배분의 불공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대에게 조금 낮은 혹은 그 권리보다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조건의 이런 어떤 수익에 대한 배분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을 속인다든지 한 사례들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또 충분한 그 권리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상호 간에 인정될 수 있도록 해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기간 종료 후에 대한 권리 문제일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계약의 시점에 굉장히 집중돼서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계약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사실상 그 계약에 대한 그 대상 IP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하는 경우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이제 그 조정에 대한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간 종료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거기에 대해서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 관리의 비일관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미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그 IP에 대해서 뭐 마치 계약이 계속 지속되는 것처럼 재사용된다든지 아니면은 IP에 대한 이제 계약의 항목이 분명히 이제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정의된 계약 그 IP에 대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까지 조금 활용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든지.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 포함되는 줄 알았다라든지 이 내용이 이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았다든지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확하게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5번째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뭐 작가, 창작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굉장히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서 모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도 창작자보다는 플랫폼 측면에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이 앞단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인 제재라든지 정부에서의 어떤 조치 외에 플랫폼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절차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그 해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권리 그리고 그 범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고요. 범위는 또 권리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예로 들어본다면 아마도 사용 범위, 그렇죠? 그리고 기간, 그리고 유통 채널, 그리고 2차 창작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A라는 곳하고 IP에 대한 유통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A라는 곳이 플랫폼을 몫으로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A라는 플랫폼에 어떤 한 플랫폼을 특정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A라는 플랫폼 전체,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복수의 플랫폼에 권리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아니면 A라는 플랫폼이 국내에서 서비스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해외에서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되는 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리고 투명한 수익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수익에 대해서 정산받는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수익 정산 내역을 제공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수익 그 정산 내역 외에 사실 좀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자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회수라든지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플랫폼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뭔가 추산하거나 예측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아마도 이 창작자의 신뢰가 조금 더 증가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OSMU 2차 확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창작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사전 통보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뭐 기본적으로 서로 거래에 대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굳이 이 계약을 종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동 갱신되는 자동 연장되는 어떤 케이스들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계약 간의 당사자가 서로 이 계약을 종료하길 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반환된다는 조항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마 표준 계약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검토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부분들, 침해 방지라든지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플랫폼과 창작자만 할 수 있는 부분, 그들만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나서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거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던 분쟁이 발생됐다면은 가장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가장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러한 어떤 그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플랫폼은 상당히 이 IP라든지 창작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창작자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양쪽에 대한 사안들을 모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플랫폼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자에게 과도하게 낮은 수익을 배분하거나 수익 배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케이스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회수라든지 광고 수익이라든지 독자 반응과 같은 데이터를 알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비밀 조항으로서 막아둔다면 사실 창작자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여지가 굉장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어도 대외적으로 무분별하게 노출하진 않더라도 그 해당 당사자는 알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저작권과 IP 문제.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유에 대한 권리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고 사실상 이거는 뭐 이따 창작자 케이스에도 나오지만 일방적인 계약 변경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어떤 그 신뢰를 전제로 해서 합의하에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지고 결정된 그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에 상대가 불리하게 뭐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과도한 콘텐츠 검열과 수정. 솔직히 얘기하면은 플랫폼 차원에서 검열과 수정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열과 수정은 창작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해요. 플랫폼이 아무런 이런 그 검열과 수정의 단계 없이 작품을 일방적으로 프리패스에서 올렸다고 했을 때 사실상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플랫폼에 굉장히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 창작자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그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일련의 예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 플랫폼을 위해서도 창작자를 위해서도 이러한 검열과 수정의 단계는 필요하긴 하겠으나 창작자의 의도 자체를 크게 훼손하는 수준에 아니면은 실질적인 정상적인 수준을 좀 넘어서는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서의 과도한 수정이 일어나도록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창작자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겠죠. 기술적 지원이나 마케팅 지원이나 그리고 독자와의 소통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또 작가에게는 이런 독자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수익 모델이 자꾸 변경이 된다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큰 문제, 큰 이유가 없다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산 문제, 정산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잦은 오류, 오차가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뭐 여기 한 줄 한 줄마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되게 급하네요. 그래서 우선 조금 계속 좀 더 속도를 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간다 싶은 말씀 주시고요. 창작자 케이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단계약 위반 및 저작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A라는 플랫폼과 독점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복수의 어떤 좀 그 계약을 한다든지 IP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속적인 일정 미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얘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기존의 일정들을 다 손실을 하고 급하게 낮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일정을 계속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플랫폼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해당 IP에 대한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콘텐츠 품질 문제도 앞전에 있는 어떤 내용들과 유사한 상황이겠죠. 그리고 부적절한 콘텐츠 및 규제 위반. 예를 들면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작가, 창작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창작자들이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 미리 인지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작품, 그리고 또 좀 자유로운 표현성을 조금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을 하되 창작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인지해서 준수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적 PR 및 불필요한 논란 발생. 예를 들면 SNS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거래 이외에 불특정한 비난이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어떤 부정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플랫폼에 연재되고 있는 다른 창작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IP들에까지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창작자가 콘텐츠 내에 광고나 협찬을 무단으로 삽입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계약의 조건이나 플랫폼의 데이터, 운영 방식, 구독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경쟁사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에 잦은 재협상,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계약 조건이 이제 성립이 됐고 서로 그 요구사항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수익 배분이나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재협상하려고 하게 되면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가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확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양측의 권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맞춰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도 플랫폼만의 이익을 추구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창작자에게만 몰입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도 본인 IP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플랫폼이 망하면 나 다른 플랫폼 가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과 작가들은
서로 상호 협력하고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줄 수 있는 관점에서 사실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부분들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들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산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비로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창작자와 플랫폼의 협력적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이 되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상호간 필요한 신뢰와 성실한 책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IP는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그 전문 용어로서의 의미 외에 웹툰에서는 작품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웹툰 작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IP라는 얘기로 마치 명사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아이템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IP가 사용되는 이런 어떤 용도나 사례들을 보면은 아주 깊고 전문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보다 그 실생활적이고 사회적인 사용수단이자 개념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말씀드린 이런 IP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이 앞으로 자주 거론되기보다는 그 외의 발전적인 상황들, 혁신적인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보다 우리의 이 공정한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플랫폼 그리고 구성원 혹은 플랫폼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플랫폼에 뭔가 IP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은 절대 각각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일한 개념으로 좀 생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 보호, 공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권리 보호라든지 공정성 이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I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결과로 인한 어떤 그 장점, 이 성과에만 집중하면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P의 그 힘이 갖는 진정한 가치의 의미는 그 IP 자체를 우리가 크게 높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특정한 상황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타겟팅해서 너무 트렌드에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성과에만 몰입하거나 하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게임의 사례에서 발표 주셨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계속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국은 이 K 콘텐츠 강국이라는 이 타이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수의 IP에 의존되는 그러한 현상을 좀 타파하고 다양한 IP 그리고 건강한 IP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